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많은 내용이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집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먼저 배우기 전에 우선 우리가 숫자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숫자에서 배웠던 그 연산 법칙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자, 우리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자, 그다음에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숫자에서 배웠던 게 뭔지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교환 법칙이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할 때 먼저 더하는 거랑 상관없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순서 또는 문자의 순서가 상관없이 더하거나 또는 자, 곱하기가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더하기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된다고 배웠고, 자, 빼기는 교환 법칙이 되나요? 빼기는 안 되죠. 자, 나누기는 되나요? 순서 바꾸면 달라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달라서 관심이 없고, 더하기랑 곱하기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결합 법칙도 한번 볼까요? 결합 법칙은 괄호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연산을 여러 번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앞에 거 두 개를 더하고 뒤에 거를 하든 아니면 뒤에 거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거를 더하든 간에 똑같다는 게 덧셈의 결합 법칙.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어때요? 내가 세수를 곱할 때 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뒤에 걸 곱하나, 자, 뒤에 걸 먼저 곱하고 앞에 걸 곱하나 똑같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괄호의 순서에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쭉 하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분배 법칙은 어떤 거였냐면은 자, 괄호 속에 무언가 더하기나 빼기가 있고 괄호 밖에 자,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즉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를 연결은 요 가운데에 있는 걸로 더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외운 게 우리가 숫자에서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었어요. 자, 이게 집합의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자, 한번 증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써보고 형식이 정말 똑같은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선 우리 합집합, 교집합 배웠죠? 그래서 합집합을 두 개를 합칠 때 내가 A, B를 합치나 B, A를 합치나 어때요? 어차피 합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끌었을 건데 똑같겠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A와 B랑 공통된 원소를 찾을 때 A, B의 공통된 원소나 B, A의 공통된 원소나 똑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만약에 A랑 B랑 C를 모두 다 합칠 건데 A랑 B를 먼저 합친 다음에 C를 합치나 B랑 C를 합친 다음에 A를 합치나 상관이 없죠. 어차피 A, B, C에 있는 거 모두 다 통틀어서 다 쓸 거니까 누굴 먼저 합치든 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내가 A, B의 교집합 공통된 거를 먼저 구하고 다시 C랑 공통된 걸 구하나 자, B랑 C랑 공통된 걸 구하고 A랑 구하나 어차피 결과적으로 봤을 땐 A, B, C가 모두 공통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모두 있는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다 안 썼지만 한번 밑에다 써보면 옛날에 빼기랑 똑같죠? 차집합 B에서 A 뺀 거랑 A에서 B 뺀 거랑 같았나요? 우리 기억해요?
A에서 B 뺀 거, 자 B에서 A 뺀 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은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빼기를 할 때도 자 그냥 빼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뒤에 걸 먼저 빼고 앞에 걸 빼면 우리가 그냥 빼기라고 생각해봐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이거 분배 법칙 해줘야 되잖아요. 부호가 뒤에 게 바뀌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틀린 정도에 가깝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의 차이점을 볼래요? 둘 다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연산과 괄호 밖에 있는 연산이 결합 법칙은 똑같아요. 근데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르죠.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완전 계속 다 똑같으면 괄호가 있으나 마나 상관없다는 거고, 괄호 안에 있는 연산과 밖에 있는 연산이 다르면 이걸 하나씩 일일이 따로따로 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합에서도 이렇습니다. 자, A랑 합집합, B 교집합 C를 하든,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직 증명은 안 했지만 요렇게 하나씩 해주면 돼요. 자,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가져가 보세요. 자, A 곱하기를 그대로 쓴 것처럼 얘도 A 합집합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랑 한번 연산하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을 또 뒤에 있는 C랑도 하죠. 그리고 연결은 누구랑 했죠, 우리? 맞아요. 연결은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자, 증명은 그림으로 좀 이따 한번 앞으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이번에도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연산이 다를 때예요. 연산 같으면 결합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분배를 해주면 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연결은 괄호 속에 있는 걸로 연결. 자, 이런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자, 돌아와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걸 뭐라 그랬죠? 전개하는 거에 거꾸로 공통인 걸 묶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숫자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에서도 이 분배 법칙의 역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진 않지만 꼭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연산법칙을 쓰는 이유가 식을 간단히 하려고 쓰는 건데, 분배법칙을 한번 해보세요. 딱 봤을 때도 식의 길이가 더 어때요? 더 늘어났죠? 더 간단히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연산법칙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인수를 묶는 듯한 그 느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로 돌아간다고 치면 자, 아까 공통으로 있었던 요 A 합집합을 이렇게 앞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탁탁탁 나머지 있는 애들을 여기다 써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통인 것들을 앞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애들을 탁탁탁 써주는 느낌. 자, 요 연산법칙을 분배법칙을 거꾸로 하는 인수분해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 과정을 잘 하셔야지만 연산법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가 되셨나요? 자,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는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우리 썼던 거 한번 밑줄 한번 쳐보면서 지나갈게요. 자, 교환법칙. 자, 교환법칙은 뭐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합집합, 자, 교집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했죠. 앞뒤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결합법칙은 뭐였죠? 자, 결합법칙은 괄호의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하나가 아니라 연산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하나,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걸 하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네,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똑같죠? 자,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자, 분배법칙 마찬가지로 연산이 괄호 안과 밖이 다를 때예요. 꼭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분배법칙과 결합법칙. 연산이 다르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곱하기 하듯이 자, 이렇게 하나씩 써주면 되죠. 됐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주는 느낌으로 연결은 어디 걸로? 가운데 걸로 자, 연결해주는 이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성립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이해가 되면
아,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마음껏 써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그림을 떠올리면서 푸시면 돼요. 자, 집합 3개짜리 처음 그려보죠. 자, 이렇게 집합 3개짜리는 보통 위에다 1개, 아래쪽에다 2개를 보통 그려서 적절히 겹치게 그립니다. 자, 집합 A가 있고요. 여기에는 B랑 C의 교집합이 있어요. 자, 그걸 합쳐보면 자, 이런 그림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왼쪽의 것과 오른쪽 거를 한번 합쳐봤어요. 자, 오른쪽 결과로 한번 볼까요? 자, A 합집합 B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 합집합 C가 있어요. 자, 얘네들 공통된 거 겹치는데 찾는 거죠. 자, 겹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자,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연산 법칙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연산 법칙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하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 꼭 이 그림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복잡하다 싶으면 그림으로 풀기도 하고 식으로 풀기도 하고 섞어서 풀 테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러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에서는 없었지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이제 집합에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괄호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괄호의 여집합. 우리가 옛날에 꼭 곱셈 공식 풀듯이 이 여집합을 이렇게 하나씩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대로가 되지 않고 이게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자, 공식부터 한번 밑줄 치고 지나갈까요? 자, 이렇게 괄호의 여집합이 있는, 자, 이런 공식들. 자, 또는 합집합도 상관없고 교집합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괄호의 여집합을 풀어 헤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여집합을 한번 해봤더니 가운데에 있는 요 기호가 밖으로 괄호를 풀어 나올 때 뒤집어졌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어졌고요. 이 여집합은 이렇게 옆에다 하나씩 붙여주게 됐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 왜 성립하는지 밑에서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 볼게요. 자, 설명 1번에 한번 보시면, 자, A 합집합 B가 있죠. 네, 그것의 여집합은 그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바깥쪽을 얘기해요. 네. 자, 합집합이 여집합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했던 자,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A 바깥쪽과 B 바깥쪽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왼쪽 그림에도 칠해져 있고 오른쪽 그림에도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이쪽 부분에 해당하게 돼요. 네. 자, 여기도 이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도 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공통으로 해결하는 게 자, 이 부분이라서 자,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위에 것처럼 하나, 아래 것처럼 하나 똑같다는 걸 알아서 이게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암기를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와서도 한번 그림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교집합이 있고요. 자, 그것의 여집합, 교집합을 제외한 바깥쪽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 부분과 이번에도 각각을 A 여집합, B의 여집합, A 바깥쪽과 B 바깥쪽을 합쳐보래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색칠된 걸 모두 다 합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채워지겠죠. 자, 느껴지시나요? 자, 결론은 자, 이렇게 서로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 공식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은 안 해요. 네. 사실은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그 작업하고 이 드모르간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공식을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노트로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드모르간 법칙. 자, 이번에는 아까 해봤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합집합의 여집합.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여집합 둘 다 붙여주고 가운데 건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줬어요. 자, 이게 기본이었죠? 자, 그러면 좀 변형해서 한번 해볼게요. 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각각 여집합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여집합, 뒤에 것도 여집합. 가운데 있는 키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뒤집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은 뭐였어요? 네, 자기 자신이었죠. 네, 맞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수학은 항상 원래가 있으면 거꾸로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거꾸로는 이런 걸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왜요? 보기가 더 안 좋잖아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여집합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걸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꾸로 돌아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집합이 많이 보이면 바깥으로 여집합을 빼요. 그리고 여집합 아래에 있던 것들을 써주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해줘요? 뒤집어줘요. 연습될까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도 드모르간을 거꾸로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집합이 많이 보이면 바깥으로 여집합을 빼요. 그리고 여집합 안에 있던 것들을 쓰고 가운데 거 어떻게 해줘요? 뒤집어줘요. 네. 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것도 바꿀 수는 있나요? 억지로? 네, 바꿀 수는 있어요. 왜냐면 A라는 거는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집합이 두 개가 모두 보이는 모습만 보이면 바깥으로 여집합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집합 아래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 가운데 거는 뒤집어주면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분배 법칙도 한두 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A랑 자, 교집합 P 합 A 교집합 C. 자,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분배 법칙은 너무 쉽다고 하면 이걸 거꾸로 하는 거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공통인수를 찾듯이 꼭 공통인 걸 뽑아내야 돼요. 알파벳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연산까지 같이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 A 교집합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공통으로 묶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쏙쏙쏙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실제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인 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 공통인 거 A 합집합이 공통이죠. 자, A 합집합을 끄집어내면 나머지 쏙쏙쏙 넣어주면 돼요. 자, 우리 연산법칙의 목표가 뭐예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간단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B랑 B가 아닌 거랑 공통된 거? 기억할까요? B랑 B가 아닌 거 공통된 거 없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기억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합치래요. 합치는 거 많아지는 거잖아. 자, A가 있는데 거기다 아무것도 없는 걸 합쳐봤자 그냥 보태지는 게 없지만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려야죠. 자, 왼쪽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안 그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연산 법칙이에요. A 합집합 B. 자, 여기였죠. 자, 그 다음에 옆에다 또 그릴게요. 옆에 거를. 자,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래요.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것도 다 색칠하고 그리고 B 바깥쪽에 있는 것도 마저 색칠을 하래요. 합치는 거니까 모두 다 색칠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그걸 뭐 하래요? 교집합하래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공통인 걸 찾는 거죠. 공통. 자, 둘 다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나요? 맞아요. A에만 색칠된 게 공통적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A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그리지 않고 더 복잡한 것도 빨리 하려고 연산 법칙을 배우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번 풀어보는 거 되게 좋아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는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해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림과 연산 법칙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가장 잘 풀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실제로 처음에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여기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줄게요. 자, 연산 법칙을 순서를 한번 이쪽에다 메모를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연산 법칙 푸는 순서, 자, 풀이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자, 앞으로 돌아가서 공식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보이시나요? 자, 쭉 보시고 공통점이 뭐냐면 차집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 자, 보시면 알겠지만 차집합이 없어요. 그럼 뭐야? 연산 법칙 문제를 푸는데 차집합이 나왔다?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차집합이 안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A 차집합 B를 차집합이 없게 바꿔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꼭 하나 별표치고 우리 외운 게 있었는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뭔지 기억해요? 일부러 뜸을 들이고 있는데 자, A 차집합 B의 뜻. 자, 뜻을 한번 써보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자, 차집합에 있는 원소는 A에는 원소인데 그리고 B에는 원소가 아닌 걸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말 그대로를 우리가 옮겨볼까? A에는 원소인데 그리고는 교집합이잖아. 또는 합집합이고. 자,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 부정이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A 차집합 B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항상 이걸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든 아니면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하든 괄호가 안 풀려 있으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으로 괄호의 여집합을 먼저 해결을 해놓고 괄호가 다 풀린 상태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걸로 풀면 대부분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풀리는데 이걸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에 이제 안 풀릴 때 쓰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름은 없어요. 따로. 교과서에 안 써 있으니까 이 공식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라고 한번 이름을 적을 거냐면 자, 흡수 법칙이라고 얘 하나만 책 어딘가에 얘 하나만 메모를 해주세요. 네. 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데 얘는 연산을 해도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공식을 이쪽에다 한번 증명을 한번 하기보단 한번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흡수 법칙이란 건 뭐냐면 꼭 분배 법칙처럼 생겼어요. 자,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흡수 법칙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흡수 법칙의 특징은 똑같은 알파벳이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괄호 속에 한 번, 괄호 밖에 한 번.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괄호 밖에 있는 거랑 연산이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연산 다르면 쌤 아까 이거 분배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자, 분배 법칙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A 합집합 A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연결은 누구로? 괄호 속에 있는 걸로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A랑 A를 합치면 뭐가 되죠? 네, 그냥 A죠. 네. 그리고 나서 뒤에 거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 걸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쌤 얘를 한번 해보죠.
자, 얘도 분배법칙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A 교집합 B 연결은 가운데 괄호 속에 있는 걸로 연결해봤어요. 자, 그러면 A랑 교집합을 하면 뭐가 돼요? 네, A가 되죠. 그리고 뒤에 거는 연산을 할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 얘는 다시 위에 걸로 돌아왔어요. 결국 지네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과요? 똑같은데 돌고 돌아서 분배법칙을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지네끼리 돌고 돌아요. 결론은 연산법칙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그려볼까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자, 위에 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 자,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빠르죠? 자, A가 있어요. 자, A가 있고, 합집합, A 교집합 B가 있어요. 자, 둘이 합치래요. 그럼 모두 다 색칠하는 거죠. 어디가 되는지 보여요? 합치면 더 큰 놈. 그래서 우리 뭐가 돼요? 무조건 A가 돼요.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알파벳이 두 번 나오고 괄호 속과 괄호 밖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분배법칙의 모습이 보이면 걔는 돌고 돌아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결론은 그림 그려봐라. 이걸 외우진 못해도 좋은데 그림 그려봐서 내가 A인 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됐나요? 자, 정리해보세요. 자, 풀이 순서 어떻게? 차집합은 연산법칙이 없다. 차집합은 무조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라. 1번. 그 다음 드모르간 법칙으로 여집합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야? 왜 분배법칙을 해도 돌고 돌지? 흡수법칙이라는 애가 있는데 두 번 나온 애가 그 답을 모두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 나온 알파벳이 정답으로 나온다. 거기까지가 연산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연산법칙을 갖고서 이제 한번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연산법칙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산법칙 한번 해보면서 자, 정리할게요. 자, 연산법칙 되게 어려웠는데 순서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라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것저것 다시 일단 그림으로 푸는 건 나중에 정말 모를 때 하세요. 그렇게 푸셔도 돼요, 원래는. 자, 먼저 전 차집합을 먼저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집합을 뭐라 바꿔준다 그랬지? 우리 아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자, 공간이 협소해서 여기다 그냥 낙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뭐라 그랬지? 이제 차집합 안 보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오른쪽 부분에 괄호의 여집합이 보이네. 자, 괄호의 여집합 보이니까 드모르간 법칙 써야지 얘를. 그치? 자, 드모르간 법칙 쓰면 앞에 것도 여집합 붙여주고 뒤에 거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돼? B가 되고 자, 가운데 있는 건 뒤집어 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드모르간 법칙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차집합 바꾸고 드모르간 법칙 풀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랑 연산이 서로 어때? 서로 다르지? 서로 같을 땐 결합법칙. 괄호 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하지만 다르면 분배법칙. 자, 그래서 자, 분배법칙 해볼까? 요거를 통째로 날려주는 거지. 두 군데다. 그래서 A 교집합, A 여집합 괄호 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고 쓰면 되지. 자, 연산은 가운데 연결은 뭐로 하는 거였지? 가운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였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A랑 A가 아닌 거랑 공통된 게 어딨어? 아무것도 없지? 자, 뒤에 건 정리할 게 없네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무언가랑 합쳤어. 그럼 그 무언가가 답이 돼야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건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최대한 정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다시 성질 어떻게? 차집합 바꾸고 드모르간 법칙이 할 게 있으면 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끝. 됐어요? 자, 지워볼게요. 공간이 없어서. 자, 두 번째. 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차집합 보이죠? 자, 순간적으로 난 너 연산 법칙 없어. 바꿔줘야 돼. 그래서 자,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자, 이번에도 오른쪽 부분에 괄호의 여집합이 보이죠? 자, 그래서 앞에 건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자,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괄호를 풀면 자, 드모르간 법칙에서 앞에 것도 여집합 붙이고 뒤에 거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가 되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기호는 뒤집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랑 연산이 어때요? 똑같죠? 자, 똑같다는 건 괄호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 괄호를 없이 풀어도 된다. 또는 앞에 것부터 풀어도 된다. 자, 그러면 괄호를 없애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간 건 무슨 법칙이죠? 괄호를 상관 안 해도 된다. 결합법칙.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공식 이름을 써라 그러면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결합법칙하고 교환법칙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순간 여기 빈칸이 뚫려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할 수 있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같은 알파벳끼리 뭔가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순서를 서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간 건 무슨 법칙이 될까요? 앞뒤를 바꾸는 거죠. 괄호를 바꾼 게 아니죠. 자, 이거는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거 두 개. 자, A랑 A가 아닌 걸 합치래요. 나랑 내가 아닌 걸 모두 합쳐라? 전체죠. 전체. 자, 전체와 무언가를 합치래요. 합쳐라? 많아지는 거잖아. 전체는 더 많아질 수 없잖아. 전체랑 뭔가를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U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지금 분배법칙만 빼고 다 썼죠, 이 문제는. 자, 잘 따라하고 있어요. 지워볼게요. 자, 이번엔 꼼꼼히 다 해볼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자, 마찬가지로 차집합이 보이네요. 근데 차집합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그래서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 괄호 안에부터. 자, 여기 차집합부터 교집합의 여집합. 여기 차집합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네, 사라져요. 자, 그러면 요 괄호 속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 여기 차집합 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급하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원래 괄호 순서부터 하는 거니까 요 괄호부터 복잡하니까 괄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괄호 이건 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공통인수처럼 느껴야 되는데 자, 공통인수처럼 느껴지나요 여기? 자, 이 양괄호에 비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자, 그래서 비교집합을 앞으로 끌어내요. 꼭 공통인수 끌어내듯이. 그리고 나머지에다 어떻게 쓰는 거였지? 탁탁탁 나머지 애들을 차곡차곡 넣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서도 정리해야지. 같은 알파벳끼리는 정리할 게 있는 거야.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돼? 나랑 내가 아닌 거 합치면 전체. 자, 전체랑 어떤 거랑 공통인 걸 찾으래. B랑 전체의 공통인 거 무조건 전체가 더 크니까 작은 놈. 그래서 넌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B라는 걸 알았고 앞에 B가 있었어요. 똑같은 것끼리 뺐네? 아무것도 없는 게 됐죠. 자,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 문제야? 차집합을 바꿔봤더니 공통인수가 생겼어요. 꼭 공통인수는 아니지. 올바른 표현 아니지만 옛날에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 걸 묻고 분배법칙의 역과정으로 식을 간단히 한 거 매우 중요한 문제야. 네. 됐나요? 자, 연산법칙 충분히 해보면서 내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문제를 이해가 안 되면 꼭 그림으로 한번 이 1번부터 3번까지를 다 해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이 문제 연산법칙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1번부터 3번까지를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실력이 상당히 상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았죠? 연산법칙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림과 꼭 병행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자, 한 문제 마저 풀면서 여기 내용 마저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제 이쪽 마저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우선 자, 여기 괄호 속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이 중괄호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공통인 게 보이시나요? 괄호가 두 개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 부분.
지금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는데요? 뒤를 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곱하기도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없듯이 연산도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앞으로 연산까지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쇽 넣어주면 되죠. 자, A 여집합, 교집합 A가 됐어요. 자, 또 나왔네요. 자, A랑 A가 아닌 거랑 공통인 거? 야, 나랑 나가 아닌 거는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집합. 자,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치래. 합치는 건 많아지는 거잖아. 공집합은 보탬이 안 되지만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얘가 B의 여집합. 정리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를 정리한 게 B의 여집합. 자, 거기다가 교집합 A를 한 게, 자,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네요. 자, 순서 좀 바꿔드릴까요? 자, 교집합은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자, 교환 법칙이죠, 이게. 자, 얘가 아무것도 없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냐면 차집합이죠. 자,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뭔 실수를 하냐면 차집합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꼭 이렇게 자꾸 미스를 합니다. 이거 안 돼요. 물론 같은 것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더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부분집합 기억하세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자, 이때. 자,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뭐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래. 자, 얘가 떠오르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 얘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이 문제는 완벽히 푼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앞에서 연산 법칙도 다 알아야 되고 연산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서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봐줘요. 자, 그래. 자, 얘랑 같은 표현들 우리 더 있었는데 방금 우리 이거 말고 더 있었는데 정리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4가지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한번 해봐. 자, A랑 B랑 합치면 뭐가 돼 그러면? 더 큰 놈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B가 나오겠죠. 자, A랑 B랑 공통된 녀석은 뭐야? 둘 중에 더 작은 놈 나온다 그랬지? 자, A였고. 자, 그 다음에 여집합끼리 포함관계는 어때? A 여집합이 넓어, B 여집합이 넓어. 그러면 작은 거의 바깥쪽이 더 넓다 그래서 여집합을 붙이면 포함관계가 바뀐다 그랬죠. 자, 중요한 이 4가지 성질, 이걸 보자마자 너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면서 정리하시면 연산법칙 잘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자, 고생하고 계세요. 자, 연산법칙 이렇게 해서 더 어려운 연산법칙 있지만 아직 여기서 끝내면서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잘 풀어보시고 자, 질문들 잘 올려주신 다음에 자, 그것들 해결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빨리 학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